안녕하십니까. 2주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이관옥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얼굴 뵈야 되겠어요. 예, 좋은 일 있습니다. 한국도 전에 연말인가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한 네. 2주 걸쳐서요. 자주 가세요?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버님 이제 연세도 네. 좀 있고 하셔서 네. 그동안에는 저희 방문만 하셨는데 아이들도 크고 해서요. 이제 고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뉴질랜드가 살기 좋다는 걸 더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오면서 시드니도 한 며칠 들렸었는데요. 네. 우선은 공기가 맑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인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도시화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음식도 예전에는 좀 깊은 맛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달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럽이나 서구 음식 영향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뉴질랜드 한국인 수는 어떤 거예요? 좀 줄어들고 있나요? 정확한 통계 숫자는 모르는데요. 네. 뭐 늘 들어왔다 나갔다 또 영주권 받고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하고 계신 분들도 호주나 그 외에 다시 여기주 가셨다가 다시 네.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고 네. 뭐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듣기로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로는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98년 한 2년 정도 이민회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한 업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전체적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네. 이제 과거 한 2년 전에는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년 이상 현지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영어 면제 대상자가 돼가지고 예. 신청이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학사학위 엔제큐의 레벨 7 2년 이상 과정을 공부한 경우에만 면제 대상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분이 신청을 하셨다 하게 되면 지금은 한 8분 정도가 신청을 못하는 네.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여가 지금 올 초부터는 시급 25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어려워졌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이민법도 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우리 한국 교민들이 좀 많이 못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년 내에 바뀌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넘어야 벽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민 숫자에서 보면 이제 기술 이민 쪽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현재 비슷한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비자 같은 경우도 준비 잘 하시면 승인도 높고요. 네. 작년 통계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뭐 1년, 2년, 3년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년 길게 취업비자 승인률도 높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도 그걸 뭐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족 초청 이민 네네네. 제도가 지금 뭐 곧 다시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가족 초청에 크게 보면 이제 배우자고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함께 동거를 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컸던 게 부모 초청인데 네. 부모 초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쳤다는 그 부분은 이제 티어 1, 티어 2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주권 자녀, 스폰서하는 영주권 자녀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3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 언제 이제 열릴지는 아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페런트 리타이먼트 캐터고리라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열려 있었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되면 본인들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예. 계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잘 알면 어쩌면 좀 쉽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페런스 리타이먼트 캐터고리는
자녀가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영주권을 받았으면 오늘 스폰서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이 캐터고리는 부모님이 더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투자하셔야 되고요. 투자라는 것은 상업용 경우에는 다 가능하고요. 일반 주택은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런 거 싫다 하시게 되면 요즘 국채를 구입하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100만 불 그리고 정착금이 50만 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 수입이 현재 6만 불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한국에서 수입이 리타이어 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방법을 이제 강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이 없게 되면 일반 주택 구입은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상업용 구입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상업용 건물이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6% 정도 보십니다. 결국은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시면 6만 불 수입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100만 불을 가져오셔서 건물을 사시고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출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재밌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초청 중에 큰 게 이제 또 자녀입니다. 네. 자녀는 만 24세 미만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대신에 18세에서 24세까지는 동반도 될 수 있고 혹은 개인이 단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그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의탁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네. 자녀 초청도 가능하고요. 네. 과거에 저희가 여러 건 했는데 군대 간 자녀도 영주권을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말 그대로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초청은 이미 몇 년 전에 폐지되어 가지고요. 예. 앞으로 아마 다시 부활하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입양에 대한 국제 조약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한국의 입양을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은 또 입양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 입양과 그 다음에 이제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어느 두 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는 친양자 입양은 입양이 되면 성을 바꾸는 경우.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안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상속권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뉴질랜드 입양법에 따라 가지고 한국의 입양을 인정해주지 않았냐?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입양에 의한 것도 영주권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네. 알고 있기는 뉴질랜드 투자 이민법이 강화돼 가지고 1,000만 불 이상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이 있으면 한국에서 잘 살지 왜 뉴질랜드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투자민도 좀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이민도 이제 캐터고리 1, 캐터고리 네. 2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터고리 1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IELTS나 거기에 준하는 IELTS 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 수준이고요. 네. 대신에 투자 금액은 정착금 포함해서 약 한 350만 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전혀 필요 없는 캐터고리 2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듯이 $1,000만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자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투자인 경우에는 국채를 사시든지 그냥 돈만 예치금 갖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반 레지덴셜에 대해서 일반 주택을 개발하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투자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안 되는 게 작년 10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어차피 주택은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영주권을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투자금이 계속 여기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이민 제도로 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계획한 대로 돈을 가져와가지고 투자를 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2년 후에 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도 보여줘야만이 조건이 이제 완전하게 풀리게 되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혹시 그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좀 길이 맞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이민이 강화되기 전에는 더 많은 방법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단순화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력, 경력 혹은 자금력 따져가지고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하신 게 좋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젊은 층인 경우에는 뭐 젊은 층이다 그러면 한 40대 미만 정도요. 자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 이런 주 목적으로 해외 특히 뉴질랜드 와서 이제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세는 유학 후 이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대의 아닙니까? 아이들 학부형으로서 그렇고 또 취직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 1, 2년 정도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물론 이제 학과마다 틀리지만 공부하는 동안에는 배우자는 오픈워크 비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학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면 뭐 3년 동안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일정 학과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과거에는 1년 공부 이후에 잡서치 비자라고 오픈워크 비자를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직장을 찾으면, 물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뉴질랜드 취득한 학위와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2년짜리 취업 비자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폐지돼 버려가지고 바로 통으로 3년짜리 오픈워크 비자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의 경우에는 뭐 탤런트 비자가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탤런트 비자는 일반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네. 정확한 용어는 Work to Residence라고 그럽니다. WTR.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신 다음에 영주권으로 가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쪽을 선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교민분들은 저희가 대한민국이 비영어권 나라다 보니까 네. 영어를 전혀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WTR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져 가지고요. 스포츠나 뭐 예술인들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지 고용인들이 등록이 되는 accredited employer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장기 부족 직군에 의한 이제 WTR인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5년 경력에 2년 이상은 보통 이제 헤드 셰프 그다음에 세컨 셰프, 이렇게 주방장, 부주방장 그 밑에 저희가 이제 용어로는 셰프 데파트라고 그러는데 5년 중에 2년 이상 그 경력이 있으시고 NJQ의 레벨 4 학력 그러니까 그 정도 학력을 따시려면 뉴질랜드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이제 3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호주에서 이제 학교에 나가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비디오 촬영도 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보내게 되면 심사에 해서 호주 학력을 딴 다음에 뉴질랜드 NJQ의 문교부에 다시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받는 과정을 통하면 NJQ 레벨 4를 받습니다. 네. 레벨 4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방 메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과 네.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제 쉽게 편하게 따르신다는 뭐 그런 두 개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민 제도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끝으로 한 가지 꼭 요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크라이처치 총기 사건 보면서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96년에 뉴질랜드 최초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 나라는 이제 총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번에 큰 사건이 나서 그렇지만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살상할 수 있는 것들이 공기총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거리에서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는 18세 이상이면 어떤 허가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막 클래스 1, A, B, C, D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그 석궁 같은 경우나 혹은 공기총 같은 경우도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네. 일렬번호를 받아서 그게 해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경찰 산하겠죠. 좀 뭐랄까 좀 타이트하게 그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네. 이번에 희망하고 그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던 총리의 그 대처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지하는 해외에서도 쪽입니다. 예. 그렇고. 네네. 네, 어쨌든 이번에 뭐 기사 나온 걸 보면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네.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 벌리고 있어.